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낮 기온에 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져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추석 명절도 지나고 이제 서서히 또 이제 날씨도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방송했던 국제정세 흐름 읽기 해서 일본의 한국 적대 전략 배후에 이제 미국이 있다라는 주제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준비를 이제 했는데요. 사실 지금 국내 상황으로 보면 이제 조국 사태 뭐 조국 대란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국 대전에서 이제 조국 대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국시 장관, 법무장관 임명 이후로 여러 가지 사태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통령 당선될 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은 지지율로 지금 접어들었고, 그리고 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조국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지금 야당인 한국당은 무슨 릴레이 삭발을 하느라고 또 줄줄이 서가지고 지금 머리 밀고 있고, 삭발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사당을 절로 만들 것도 아닌데 뭐 한간에는 삭발을 해야 내년 총선 때 공천권을 준다고 또 그래서 열심히들 삭발을 하려고 줄을 쓴다고 하는 또 그런 코미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국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쨌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결국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데서부터 지금 사태가 비롯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제가 조국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이제 올렸더니 제가 아는 이제 후배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형님이 변했냐고, 뭐 그렇게 조국을 비난을 하면 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이냐고, 뭐 정체를 밝히라고.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이게 그래도 생각이 있는 친구가 왜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나한테 그런 날선 도전을 하나 할 정도로 근데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아주 뭐 거의 도발적인 그런 아주 날선 공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뭐 전부 뭐 자유한국당이다, 뭐 다 수구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다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그렇게 지금 정치인들의 진영 논리, 자기편 감싸기에 일반 국민들까지 지금 다 물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국제정세 흐름 읽기인데 제가 지금 한국 상황을, 우리 국내 상황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잡은 건요, 트럼프의 애완견 아베가 꿈꾸는 일본의 미래예요. 지난 방송에 했던 것에서 계속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인 어떤 전략들, 특히 이제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는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배경을 두고 이해를 하셔야 아베가 지금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아베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가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세계 질서에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차츰 이제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새로운 세계 질서 주도에 대한 얘기는 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제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가 우리 이 한반도를 놓고 보면 이 한반도와 동북아,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이제 분산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패권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가져가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 그 비핵화도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나서주기를 초기에 이제 바랬죠. 근데 그 역할들을 중국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푸시를 했던 것이 무역 전쟁이에요. 관세 보복. 작년 2018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이제 그 고율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져왔던 그 패권을 중국하고 러시아에게 넘기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넘기는 과정, 이 패권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게 선결 과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극동 안보 전략 하에서 미국에 단단히 묶여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단단히 묶여 있는 한국과 일본을 자립시키는 것이 지금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일 간의 경제 대결은 트럼프가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에서 벗어나고 중국과 러시아에 넘기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인 전략을 하는 그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7월이었죠. 7월 말경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역사상 최초로 동해상에서 합동 비행 훈련을 했어요. 그 비행 훈련을 하면서 독도 인근까지 왔죠. 그 독도 인근을 비행을 하니까 한국 공군이 이제 전투기를 발진시켜 가지고 그 러시아 군용기하고 레이더기 중에서 그 레이더기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했어요. 그 경고 사격을 한 이유가 그 중국하고 러시아 합동훈련하던 비행기가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역의 방공 식별구역을 이제 침범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독도를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실효적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이잖아요. 독도에 대해서 그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공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사를 한국에 있는 이제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항의 조치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70년 동안 한국은 북한하고 계속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이 독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항공기의 침범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자주적인 영공에 대해서 자주적인 방위권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까지 일본이 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일본 정부는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왜냐? 일본의 방위는 전적으로 미국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 방위를 전부 일본에 맡기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국방이나 안보만큼은 이제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어도 뭐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뭐 실효적인 지배권은 우리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위대의 항공기가 뜰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떴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주일본,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조차도 안 불렀어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6월이죠.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쨌든 세 번째 만났으니까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뭐 워낙 갑작스럽게 만났죠. 갑작스럽게 만났는데 이 3차 남북 그냥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논의됐을 거다. 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김정은이 거기에 거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대북제재예요. 대북제재.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체제안전 보장인데 이 두 가지가 북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에 대해서 내세우는 두 가지 조건인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정도 호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조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 한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국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한국이 이제 북한하고 경제협력도 남북경협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은 영락없이 빠지게 돼요. 완전히 이제 소외되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런 우려가 아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선택적인 전략이 한국에 대한 어떤 적대, 그래서 한국과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중국하고는 이제 화해 제스처를 계속하면서 좋은 관계로 나가려고 하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화해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빼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인 화해 조치를 하는 거죠. 지난 5월이죠. 5월에 아베가 우리 기사도 났는데 제가 그 기사를 캡처된 게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아베가 아무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북일회담이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북일회담을 원한다고 피력을 했어요. 5월달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송일호 교섭 담당 대사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은 표현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찾아야 될 가져가야 될 몫이죠. 자기들의 입지를 지금 계속 갖춰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벗어났을 때 그 빈자리를 일본이 찾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종속체제에 놓고 삼각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미국이 빠진 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안보는 빠진 미국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자기네 수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협력체제에 한국을 일본 밑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베의 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아베가 열심히 지금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8월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중국에다 팔지 못한 옥수수 250만 톤을 트럼프가 아베한테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덥석 받아가지고 250만 톤 일본이 수입해야 한다고 그 발표도 났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아베가 트럼프한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트럼프를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 미국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북미 간의 화해가 점점 빨리 이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로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분명히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 일본이 빠지게 되는 소외되는 과정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리고 이제 더 가까운 목적으로는 그 빠진 미국의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을 자신들의 그 안보 협력 체제에서 자기네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을. 그래서 이 3차 얼마 6월 달에 있었던 3차 판문점에 있었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관계가 빨리 발전을 해야 그 남북 관계도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또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구애 작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질수록 일본이 북한과의 계속 어떤 그런 화해 제스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틈을 벌여주는 게 있다. 왜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하는 건 남북 경협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남한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 경협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북핵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경협이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계속 비핵화 대화로 첫 번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그랬고 두 번째 이제 끝났죠. 논의 없이 끝났던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나 이번에 3차 판문점 회담에서나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북 제재 조치거든요. 그 대북 제재를 어떻게 빨리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북미 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남북 경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른 거거든요. 근데 이 대북 제재 완화는 그래서 트럼프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결단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트럼프 자신이 그 대북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유엔으로 넘기겠죠.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으로 있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걸 이제 표결을 할 거라고요. 근데 표결을 했을 때, 대북 제재에 대한 표결을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히 요구를 찬성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반대만 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조치는 가결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북에 대해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해주면 이제 되는 건데, 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조금 있긴 했죠. 얼마 전에 이제 NSC의 이제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을 해임시켰잖아요. 존 볼튼은 네오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에 지금 이제 적대 세력이 된 이제 군산 세력의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 그룹이죠. 네오콘이 가장 이제 매파 그룹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대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제 집단이 군산 세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게 이제 존 볼튼이었거든. 근데 존 볼튼이 이제 해임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경제 해제 조치를, 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의 안보리에 넘길 수 있는 그 여지가 지금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배경. 그러니까 첫 번째는 7월 달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의 독도, 영해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보였던 자세와, 그리고 6월 30일 판문점에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이야기됐었을 대북 제재 조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한 이야기, 이 배경이 일본으로 하여금 더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뭐 그걸 모르는 지금 국가 원수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교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 알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놓고 아베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본인이 기대감을 갖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지배 질서에 미국을 대시하는 지배 질서의 주체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지금 구성이 되는 이제 북러 중의 그 새로운 어떤 안보 이 협력 체제와 거기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경제 협력 그 주체로서 결합이 돼서 이끌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일본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해가는 이런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어떤 안보 질서 속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뭐 지금 중국하고 아무리 화해한다고 해도 어쨌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아직까지는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기서 위치를 확고하게 점하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절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고 일본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극우 세력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이제 일본의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한 적대 전략은 앞으로 더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중단하면 일본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로 더 한국에 대한 적대 전략, 뭐 경제 이외에는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경제보복 조치로 해서 무역 전쟁은 계속 아마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북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아베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게 그래요. 사실 외교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형식적이고 굉장히 포멀하고 국가 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지만 사실 그 외교 이면에는 정보기관들, 그러니까 미국의 CIA라든지 이제 뭐 영국의 M16, M16 같은 모든 정보기관들이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엄청나게 뒤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게 사실 외교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몰라서 헤맸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가 뭘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단지 너무나 급작스럽고 너무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라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라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 적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각 국가 자국 내의 어떤 이 외교 전략 또는 어떤 정책상의 어떤 이 좋은 관계가 문제지, 이미 지금 흐름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발빠르게 일본 아베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군국주의 일본을 꿈꾸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경제강국 일본을 꿈꾸면서 이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을 미국이 아닌 이제 자국 내 종속 체제로 한국을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계략 속에서 지금 이 경제 보복, 크게 보면 이제 한국 적대 전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본의 관계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가고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봅니다. 대신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죠. 트럼프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볼 것도 많고. 만약 트럼프가 평양으로 직접 가서 뭐 제4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든, 아니면 공식적인 이제 다시 이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든, 아마 굉장히 큰 북한과 미국 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어쨌든 이 주제로 해서 트럼프를 쫓아다니는, 트럼프의 애완견이 될 수밖에 없는 아베의 계략, 일본에 대한 어떤 미래, 자신들만의 미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